조가 투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무슨 격으로 보냐면 정제격으로 본다. 제산셈 그 간명지에 딱 정제격이라고 딱 써 있어요. 정제격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격인데 예, 개수 입장에서 축 중에 개수가 있죠. 예, 예. 아주 신약하다고 보진 않겠죠. 예, 그러면서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인성이 이렇게 떠 있죠. 인성이 떠 있는데 인성이 뭐 지지의 근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노래 경금 신금이 지상에 강한 이제 세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천간에 드러나 있다는 것은 무늬는 인성의 무늬를 띄었다는 거죠. 이런 거는 뭘로 본다? 글이나 학문이나 혹은 이제 교육적인 어떤 성분, 글이나 학문성, 교육성. 그다음에 인성이 두 개죠. 그럼 이게 다하기도 됩니다. 다하기. 그다음에 인성이 두 개죠. 다하기, 다자격.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전공을 한 번 이상 바꾼다. 예. 전공을 조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상관적인 게 월지에 있죠. 직업궁에 하늘에는 정인을 띄웠지만 앉은 자리에 상관이 있다는 것도 일종의 이제 전공을 갑자기 바꿔버리는 것도 돼요. 연월에 상관이 있으면서 인성이 다자하였다는 것은 복수 전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이 직업이 전공과 불문한다. 전공 불문할 수도 있다. 되겠죠? 그다음 이게 상관이라는 게 축에서 인을 보면 12신살로 보면 뭡니까 이게? 급살이 앉아 있죠. 그러면 상강급살이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용선생식으로. 이 양반 축미형 있네. 형사를 다루면서 상강급살이 있다. 진미형도 있죠. 축진파도 있죠. 그러니까 토가 충형에 의해서 굉장히 어지럽죠. 자, 이런 것들은 급살이면서 토가 형충을 막 당하고 있다고. 이래 되면 이제 이 토의 형충 작용에 이 목기가 있죠. 그럼 이걸 공하고 때려버리면 이 건축이나 토목도 됩니다. 맞죠? 그다음에 토는 조경도 되고 예. 실제 이제 농업이나 이런 쪽에 축산도 됩니다. 그래서 상관이라는 어떤 기술적인 것도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관이, 이게 육신으로 다 관이 여러 개 돼 있죠. 그러면 관성이 많기 때문에 다관하여 있죠. 다관. 이런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다중 업무도 돼요. 다중 업무. 이 일, 저 일, 다중 업무. 또는 국가 간의 거래를 하는 무역 업무. 그 다음에 대민 서비스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팔자라는 게 이 사주가 갈 수 있는 직업이 하나로만 보면 안 돼. 이러한 다양성을 안고 갖고 가는데 식상이 재성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게 관살이 이렇게 중중하여 다관한 팔자의 인성의 보조를 받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관살의 혼잡은 인성으로서 관인소통이 되고 식상은 생재하는 그릇에 일신의 몸이 개수가 축상의 근거를 갖고 있으니 신이 약하지 않으면서 식상 생재의 관인소통이 되어 있죠. 또 이러면 구조론적으로 보면 물론 이런 이게 다자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 피로도가 높겠지만 이 정도만 돼도 본인이 직업적인 능력이나 직업적인 실력이나 직업적인 재산을 키울 수 있는 그릇은 되는 거지. 뭘 해도 이 정도는 딱 염두가,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이 수일간의 특징이 금수를 받기 때문에 어, 어, 지혜가 있는 친구고 목화를 받기 때문에 추진하는 힘도 있다. 그러니까 금수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그 다음에 목화가 있다. 뭡니까? 추진력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상관격이다. 이래 봤을 때는 간살 혼잡을 인목이 뭡니까? 식상은 관을 조율한단 말이에요. 이런 놈들이 뭐 집에서 맨날 막 손가락 뽀알면서 뭐 먹고 노는 팔자는 아니라는 거지. 기질이 뭘 하면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오행으로 분류해버리고, 이런 거 뭡니까? 육친과 신사를 써서
갈 수 있는 범주를 때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인성의 혼잡이라든지 간살의 혼잡은 이래 봐도 됩니다. 팔자의 인성 다자요, 간살 다자는 첫 직장을 잡아서 사회 진출하는 과정에 애로가 있다 없다. 애로가 있다는 걸 통변할 때 때려줘야 돼. 어머님, 이 친구는 전공 분야를 선택하거나 혹은 이제 대학의 진로를 하고 나서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직이나 전직의 과정이 올 수도 있고 뭔가 자기가 전공에 선택해서 갈등할 수 있는 인자를 충분히 갖고는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안정된 어떤 그런 어떤 삶의 어떤 터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죠. 팔자文명에. 그리고 관살의 득세라는 건 뭡니까? 결혼하고 난 이후에 배우자가 선택이 되고 결혼 이후에 자식이 생산되면서 더욱더 발전한다. 발신한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막 사주 괜찮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주 구조를 이 정도 분석이 됐죠. 그러면 어쨌든 이 정도면 30 넘어서 특히 중년 이후 넘어가면서 뭐 사회적인 명예나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는데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는 그릇이 크게 봐버리면. 그러면 뭐 운에 대한 걸 뭐 딱히 그렇게 안 봐도 대충 이 정도면 잘 먹고 잘 산다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관살 혼잡과 인성 혼잡에 의한 해로움은 반드시 갖고 갑니다. 예, 그 속에서 뭐 이런 쪽으로 뭔가 변화를 주면서 있죠. 혼돈의 세월을 반드시 겪고 간다. 여기서 이제 재산쌤 이제 감명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추가로 또 보충을 해드릴게요. 자, 재산쌤은 뭘 때렸다? 먼저 정제격 딱 해놓고 두 번째 결혼운을 딱 봅니다. 결혼. 처음부터 결혼운. 재산쌤의 주특기가 뭐랬죠? 처자인연법이죠. 그래서 반드시 애정이나 결혼이나 이걸 먼저 때리거든요. 항상 하운에 하여라. 하운에 결혼을 하여라. 하운에. 그러니까 뭐, 무시 하운이 언젠데요? 이런 물어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게 27세, 29세에 하운이 온다고 해놨거든요. 요때가 27세, 29세가, 자, 한번 볼까요? 25, 6, 7이 뭐냐면, 이게 이제 하운에 결혼을 하려면서 결혼운을 언제 받냐면, 예, 병인년. 결혼을 언제 하면 좋냐? 병인년, 정묘년, 병인년, 정묘년에 애가 장가를 못 간다 이러면 언제? 기사년. 기사년 때인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래갖고, 요 병인 정묘를 본 이유는 뭡니까? 결혼을, 병화가 이 인년에 뭐 합니까? 장생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정제가 장생할 때, 그리고 축에서 인을 보면 뭡니까? 급살이죠. 그러니까 재산sem은, 자, 다시, 병화가 병이 왔죠. 이 리메이크가 됐죠. 리메이크가 됐던 요 병년에 앉은 자리가 호랑이 범이니까 상관생재가 됐죠. 상관생재 장생지죠. 식상관. 내가 여자 만나는 운이죠. 그러면 요때 병인년을 왜 때리냐면 호랑이 요 범인자가 들어오면 인중에 갑목이 있죠. 그럼 이 사람한테는 미중에 기토, 축중에 기토가 갑기합을 해버리죠. 내 상관, 남자의 생식기, 남자의 식상이라는 연애 거는 동작인 갑목이 안방의 미중인 기토, 여자의 생식기, 여자의 식상과 나의 식상이 각기 합을 이루죠. 그러니까 호랑이 범이 뜰 때 이놈은 반드시 연애를 할 거야. 근데 병인년을 딱 보니까 천간에 정제가 떴네. 병인년에 결혼수가 때려본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재산sem이 이 사주를 대운을 보면서 세운에서 사건을 때려버려요. 사건을. 근데 요때 아니고 요 정화가 뜰 때죠. 이 뭡니까 이게 또? 하운이죠. 하운이 재산sem이 요 25이면 항상 앞에 26부터 봐요. 대운수를 적을 때. 요렇게 보거든요. 26, 7, 8, 9, 31 때 때리고. 요때가 재운이 왔죠. 연애가 다발하는 대운에, 연애사가 다발하는 대운에 병인년 때리고죠. 결혼수.
그 다음에 정묘년은 왜 때렸습니까? 합이 또 붙잖아. 묘미합. 배우자궁에 합이 붙었죠. 이럴 때도. 그리고 하늘에는 뭘 띄었다? 편재를 띄었죠. 이건 정제, 편재. 그러니까 하운의 결혼을 하여라. 하운의 결혼하여라. 재성이 떴죠, 하늘에. 그러니까 여자가 출연할 거다. 그 다음에 안방에는 그 앉은 자리에는 식상이 와서 식상이 생재를 해버리니까 식상 생재운에 재기가 강화되는 오행적으로 재기가 강한 운에 만나는 여자가 좋은 여자가 된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건 뭡니까? 아, 재산셈은 처자 인연에서 결혼 시기를 재기가 강화되는 운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구나. 맞죠? 그러면 우리가 간명지 수업을 할 때 여러 샘플에서 증명을 해드려요. 아, 맞네. 이러면서 재산셈의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재산셈은 항상 팔자의 용신이 강화될 때나 재기가 강화될 때 그 처성을 길조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방궁을 건드는 묘미합도 오행적으로는 목생하니까 괜찮다. 요때 연애가 될 낀데 뭐 괜찮다. 그래 놓고 재산쌤이 또 촌철살인 한 번 때린 게 요 기사년에도 오는데 요 셋 중에 만나는 여자가 누가 제일 좋냐면 기사년에 만난 여자가 대장이다. 왜 그러냐? 병화가 사에 뭐다? 록이야, 록. 자, 우리 12운성 공부할 때 12운성 수업에서 지금 금요일 하고 있죠. 12운성을 디테일하게 볼 때 강하게 뭐랬죠? 장생지와 록지와 왕지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데 병화가 사에 록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토를 달고 들어왔죠. 기토. 요도 이 상관하고 기토가 갑기합을 하죠. 그러니까 재산sem은 천간지지도 합을 다 봐요. 왜냐? 인중에 있는 지장간이잖아요. 지장간의 암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장간의 암신이 발동되는 인중의 간목과 들어오는 기토가 각계합을 하고 병화가 사이에 록근을 갖고 오면서 망신살이죠. 신살 때려보면 천간의 병화가 뱀이 뜨면 록망신이거든. 망신살에 보통 결혼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축이 소띠가 살을 보면 뭡니까? 지살도 한다. 그러니까 지살이나 장성살이나 하계 같은 운은 내가 주도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운이거든. 그래서 이런 건 뭡니까? 급살에다가 요거는 제살이잖아요. 급살의 결혼은 첫눈에 반해서 일어나요. 첫눈에 저 여자한테 반해서 홀려서 결혼하는 급작스러운 결혼이요. 정묘는 뭡니까? 이 제살이죠. 고향이 다른 저 타지 객지에서 갑자기 토끼처럼 깡총 뛰어온 여자와 만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갑작스럽다는 거야, 이게. 근데 기사의 뱀은 지살이잖아. 그러니까 이미 나는 준비된 상태에서 준비된 여자를 만났는데 병화가 사이에 록이니까 정제가 득세하여 힘이 있을 때 만나는 여자가 진짜 네 여자다. 이래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이 결혼을 놓고 보면 막 이때 갑작스런 연애를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되 결혼은 이때 해보라. 그러면 어떠냐? 기사년에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할 가능성이 높고, 요때 만났다가 이별가를 부르고, 안 그러면 이제 요때 만난 여자가 결혼을 기사년에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보면, 요때 연애운이고, 요때 결혼운이다 아닙니까? 요때 연애가 일로 연결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기사년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지적을 안 합니다. 그냥 결혼이 된다면 참 좋다. 그래서 보통 어떤 팔자를 볼 때 일지 배우자 궁에 합이 될 때도 많이 해요. 근데 딱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 병화가 사이의 망신이잖아요. 예. 음. 그래서 반드시 요런 연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예. 결혼할 여자의 띠가 토끼띠, 그다음에 말띠 중에 나타날 걸로 본 거죠. 요 계묘생, 그다음에 말띠는 계묘, 갑질, 을사, 병호생. 이해가 됩니까?
계묘생 아니면 병호생하고 결혼을 하는데 기사년에 결혼할 거다. 기사년에 계묘생이나 병호생과 니는 결혼을 한다. 이렇게 찍어봅니다. 재산세는. 내처럼 막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안 하고 니는 이때 갑작스러운 여자, 토끼 같은 여자 만나갖고 이별을 하면 기사년에 토끼띠나 말띠와 니는 결혼을 하게 돼 있다. 있죠. 그러니까 오미, 합의, 병화가 오의 왕지죠. 병화가 또 그대로 리메이크 됐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셈 팔자에 드러나 있는 재성이 병하면 땅바닥은 진이죠. 이때 용띠도 만나요. 용띠도 만나는데 기사년에 병화가 사이에 등록이면서 운이 좋잖아요. 딱 나이를 보니까 이 말띠가 또 이 오미합이 있네. 인호합이 되네. 맞죠? 그리고 축이 오를 보면 뭐고? 보화살이죠. 예뻐 보이는 기라. 그럼 기사생에 병호생 말띠가 예뻐 보이는 여자가 하나 나타날 낀데, 예, 예. 그러면 병호생 도화에 장녀가 나타난다. 얘하고 우리는 결혼하기 제고 최고. 아니면 토끼같이 깜찍한 여자, 고양이 다른 깡총깡총 뛰는 토끼같이 이쁜 여자가 묘미합으로 결혼을 한다. 언제? 기사년에 때려봅니다. 이거를, 이게 재산세의 관주 필살기 시그니처.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봐버려요. 결혼은 처자인연법부터 때려봅니다. 음, 이해가 됩니까? 음. 참 기가 막힌 어떤 간법이죠. 이런 경우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할 때 이런 심오한 이론을 지금이야 이제 용 선생이 뭐 풀어주고 뭐 어디 얄궂은 책에도 나타나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좀 편하게 접근하는데 옛날에는 정말 이런 경우는 정말 대단한 그 어떤 그 간법이. 그리고 실제 이게 상당히 적중률이 높아가지고 대부분 재산생 간법을 신점으로 본다고 했죠. 이렇게까지 보는 경우는 중국에도 없었거든요. 처자인연에 대한 지금 이런 설명이죠.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한민국에서 이게 만들어진 논리예요. 음. 술 대고 신금이 올라와서 병화를 합병해버리지 않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쌤. 이거 지금 수업하고 내용이 달라갖고. 일단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사운 있죠. 그 다음에 재산셈은 제사운을 때립니다. 원래 제사운은 좀 마지막에 하시거든요. 근데 이 팔자는 제사운인데, 자, 뭐라고 하냐면 정제가 재산인데, 정제가 재산인데. 자, 이게 재산을 봤죠. 정제가 재산인데 해놓고 뿌리가 깊어서 중부 상등 그릇이다. 뿌리가 깊다는 건 뭡니까? 이게 미중의 정화, 그 다음 이게 상간에서 오행대세를 받았죠. 이 장생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정제가 뿌리가 깊어서 중부에서 뭐라 해놨죠? 상등 그릇이다. 중상등 그릇이다. 옛날에 재산셈이 이게 100석 그릇, 500석 그릇 이래 봤거든요. 500석 그릇은 50억, 100석 그릇은 100억 이래 봤거든요. 이 중상등은 항상 한 100석 정도로 이상 보면 됩니다. 그럼 대충 막 100억이라면 100억이 안 되더라도 뭐, 뭐 5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상당한 부자 그러고 봤어요. 상당한 부자다. 중상등 그러면 상당한 부자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이 상당한 부자의 그릇이라는 것은 보세요. 정제라도 원래 재산세 뭐 편제가 진짜 사업재산 그러고 봤거든. 근데 정제라도 오행대세가 강력하게 있고 월지의 미토의 쇠지라도 이 미중정화의 근거를 갖고 있죠. 이 정도로 오행대세와 장생지를 갖고 있는 정제는 세게 반 거예요. 그래서 팔자에 앞으로 계속 수업이 이어지겠지만은 천간에 재성이 들어갔다는 거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데 지지에 장생지, 그 다음에 록지, 왕지의 근거를 갖고 있는 팔자는 상당히 재성은 그를 크게 봤어요. 그러면서 뭐 죄다 신약이면 그럼 재성이 천간 드러난 재성이 다 세면 다 부자냐 그게 아닙니다. 재성이 이래 강하면서 일신의 몸이 약할 수 있겠죠. 토니까 토니까 수가 쭉 약하지만 이 인성에 의한 조절력이 있죠. 근데 인성이 금이죠.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재산쌤이 설명을 안 합니다. 하지만 많은 팔자 중에 인성은 재산을 관리하는 열쇠와 같기 때문에 인성의 오행대세를 갖고 있다와 이 인성의 오행대세가 없다 하는 것은 이 재기를 다루는 영향을 달리 봐요. 적어도 식상생재여 재성이 지금 보세요. 이게 토가 강하면 병화가 하생토가 되면 이게 설기되잖아요. 맞죠? 토. 관살 혼잡의 재성은 설기되기 때문에 재산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재물운을 볼 때 재가 관살이 혼잡이면 재생살로 보기 때문에 재산 그릇을 빈약하게 봐. 근데 이 사람은 상간생재에 식상이 관살을 조율해 버리잖아요. 상간제사를 하면서 상간생재를 봐요. 그래서 목이라는 식상간이 토를 컨트롤하면서 화를 생해주는 이 열쇠를 갖고 이게 통로를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 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 팔자이기 때문에 재산글을 크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팔자 다 깨뚫어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요 관점 때문에 재기가 강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좋은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지. 엄밀히 말하면 이거 다 봅니다. 재산세임이 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반삭 혼잡의 재성이 설기되는 구조인데 이게 어떻게 그리 크냐? 아, 식상생재의 인성의 보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오행적으로 금과 수는 지는 동작이 강하다. 음기. 그래서 절대 재산 그릇이 작지 않다. 중상등 그릇이면 적어도 뭐 부산이면요. 아주 고가의 하이엔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냥 막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해갖고 뭐 서민 아파트 한 50평대 사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상당한 재력을 부릴 수 있는 뭐 강남에 있는 뭐 지금으로 보면 강남의 하이엔드 아파트 정도 살 그릇으로 봤어요. 이런 구조에 대한 해석은 자 보세요. 관살 혼잡의 구조에서 식상생재와 인성보조가 되어 있는 팔자, 천간에 있는 재성이 땅바닥에 오행대세가 있다. 이런 구조가 손님이 오면 재산 그리 큰 거예요. 이런 샘플을 연구하는 게 간명지 공부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 이론 공부 하나하나 이거 다 설명해 버리면 진도 못 나가겠죠. 맞죠? 이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런 설명을 많이 줄이면서 감명을 먼저 간파해 버립니다. 지금은 초창기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해주는 거죠. 이게 상당히 부자그룹으로 봤죠. 제가 지금 이런 감명지의 내용을 설명 안 해도 굉장히 탄탄한 구조랬죠. 이 정도면. 이 정도는. 음. 정제가 재산이어서 중상부 그리고 하가 재산이다. 근데 수운이 오면 불이 꺼진다. 그러니까 이 팔자에서 식상 생재가 너무 좋은데 이 재성이 하예요. 근데 수운이 오면 뭡니까? 불이 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수 입장에서 비견급제가 오면 맞죠? 비급이 오면 이 병화가 꺼진다고 봤죠. 그 말은 뭡니까? 이게 지금 식상관격이면서도 정제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있으면 비견급제가 와서 이게 안 좋다고 봤죠. 그러면 이 팔자가 뭘로 본 겁니까? 재산셈은 이게 신약이 아주 극신약하거나 인성이 없을 때는 득필이재를 써요. 하지만 인성에 근거가 있어서 일신의 몸이 신약하지만 않으면 절대 비급을 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재산셈은 일신이 아주 극신약하지 않은 이상 일신의 몸이 인성의 보조를 받고 오행 세력이 있으면 기겁을 어떻게 한다? 용하는 법이 없다. 재산셈은 팔자에서 비겁을 용하는 법이 없다 해서. 왜냐? 인성의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도 축 중에 개수가 있죠. 그래서 재산셈 간명지를 연구하다 보면 일신이 아주 극신약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식상생재운을 좋게 봐요. 재산셈. 그 다음에 21세부터 25세 있죠. 이게 언제입니까? 자운이죠. 자수운. 그럼 자수대운이 팔자 지지에 이 자수라는 수운이 왔을 때 이 병화가 어떻게 된다? 불이 꺼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지지인데도 천간이 불이 꺼진다고 봤죠. 아, 지지인데도. 지지가 왔음에도 하기가 오행으로만 딱 봐버리면
병화가 자수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자중에 있는 개수가 비와 이슬이 되어서 지장간에 있죠. 이 암신이죠, 암신. 지장간에 있는 걸 천간에 그대로 끌어올려요. 제산sem은. 그대로 올라서 자대운을 개수대운처럼 봐서 하늘에 비와 이슬이 내려서 병화의 불이 꺼진다고 때리쁘지. 그래서 어때? 손재 고통이 온다. 그러면 야가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이때 몇 살이 됐노? 21살, 25살, 얘가 사업할 건 아닌가 봐. 맞죠? 아버지나 부친이나 누가 그 집안에 이때 재성을 아버지로 봐도 되겠죠? 아버지 사업이 엎어먹든지 뭐 하나 좀 조직 부리든지 하겠죠? 그러다가 26, 뭐 25인데 항상 26으로 본댔죠. 요때 하운이 와서 이 병화를 돕는 운이 하가 오니까 이때 사업이 살아나면서 재산복이 모인다고 때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세요. 이 신것이 또 31살부터 해대운이 왔죠. 해대운에 해중의 임수가 또 천간에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때가 몇 살이고 31살부터 1, 2, 4, 1, 2, 3, 4, 5, 35까지죠. 요 운을 어떻게 했냐면 해수는 이래요. 제산셈은 해수, 대지 해자는 파도와 같아서 풍파를 많이 일으키니 이때 손재풍파가 온다고 본 거죠. 손재풍파가 온다. 요때 조심해야 거죠. 요 해대운에 대지 해자운은 파도가 출렁거리는 운이 들어온 거고 자중의 개수는 하늘에 비와 이슬이 내려서 불씨를 꺼버린다 표현하고 해수에 있는 임수는 파도가 치니 재산이 출렁거리니까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손재풍파, 풍파를 조심해라 어때? 그러다가 36부터 45세 있죠. 이때 병술대운을 어떻게 봐요? 이때를 좋게 봐요. 하운이 들어왔죠. 이 개술자의 술토도 기본적으로 좋게 보거든요. 요때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세운다. 요때. 그러니까 병술대운을 기쁘게 봤죠. 그러면 이제 뭐 개술자가 왔을 때 뭐 이걸 뭐 토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토라는 게 뭘 보호해 줍니까? 이 팔자에서 이 병화를 자 재산이나 사업운으로 보세요. 이 병화가 이 팔자에는 돈이고 하늘에 태양이 탁 떠 있는 상이 이쁜데 이 개술자라는 것은 오행적으로 토로만 봐버리면 하늘의 수분을 개술자가 다 빨아당기는 거예요. 술 중에 뭐가 있다? 지장간에. 암신을 잘 봐야 돼요. 숨어있는 암신이 무토가 있죠. 이 무토가 가습기처럼 습기를 빨아당기니까 병화가 맑아진다고 한 거예요. 이 무토 때문에 임계수를 빨아당기니까 이 개술자 괜찮다 이때는. 그 우리같이 이제 신사를 쓰는 사람은 이런 개술자가 오면 요 인하고 술이 호응을 하죠. 진술충이 있고 술미형이 있어도 축술미가 돼도 인하고 술하고 호응할 때 허자로 마로자를 땡기거든. 인술할 때 인오술이잖아요. 삼합. 인술이 합할 때 마로자 때리서 병화의 오에 왕지로서 근이 숨어 있죠. 숨어 있는 요 암신 때문에 재기를 보호한다고 봐요. 다시 표현하면 이 개술자는 자, 인에서 병화가 장생했죠. 장생지와 개술자 대오는 이게 하계살로 이게 호응을 하죠. 오히려 이거는 병화를 보호한다고 봐요. 하계살 작용이 원래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재기가 술대운의 보호를 받으니 병술대운은 괜찮다 때렸던 거지. 이때 돈을 상당히 많이 번다. 그래서 이때가 중문, 중문으로 봐요. 중문. 중문이 되어서 재산이 이렇게 계속 발전한다. 뭘 조심해라. 이 병화인 불씨가 꺼지면 안 된다고 보잖아요. 저게 정제격의 병화가 제격이잖아요. 그러면서 일신의 몸이 오행대세를 받고 있어 신약하지 않으면 정제격은 비견급제가 흉신이죠. 정제격이 이 인성에 의해서 보조를 받고 있는 재성은 이걸 깨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성이 가장 싫어하는 흉신이 뭐다? 흉신이 비겁이죠, 비겁. 비겁. 그러니까 비견급제 오는 운을 조심해야 되는데 축이 비겁이 뭡니까? 해, 자, 축이죠.
이게 뭡니까? 삼재죠. 재산셈은 삼재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삼재가 정제격에, 삼재가 정제격에 비경급제가 들어와 버리죠. 요때가 참 조심해. 야는 돼지띠, 찌띠, 소띠 우는 무조건 조심해. 돈 조심, 건강 조심, 사람 조심. 그리고 단 해갖고. 야, 운 괜찮긴 한데 단. 자대운, 얘는 뭐 부모가 될 거고, 해대운, 풍파가 와서 왔다 갔다 대지해자, 흔들흔들하는 바다운이고, 병술대운에 돈은 번다. 해도 어떤 대운이 오더라도 해자축 삼재운은 조심해라. 처덕은 있으니 결혼을 해야 돌이 붙는다. 아까 제가 말한 것 그대로죠. 관살의 혼잡에 인수보조가 되어 있으니 결혼하고 자식을 득자해야 재산 안정이 더욱더 잘 된댔죠. 재산셈도 그대로 보죠. 이게 이제 경험치예요, 경험치. 이런 팔자 우리 많이 보거든. 보면 그 속에 딱 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산쌤이 딱 얘기하죠. 처덕이 있고 결혼을 해야 돈이 붙는다. 더 잘 붙는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 성격을 이제 봐요. 성정에서 이 사람이 큰 돈 벌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이 되는 구조로 보면서 자, 성정론을 다루는데 성정이 어떻다? 배짱이 크고 활동력이 강하다. 이 팔자가 배짱이 크다. 배짱이 크다. 배짱이 크다. 배짱가 이거가. 배짱이 막 크다. 배짱이 크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정제는 좀 소심하게 보잖아요. 근데 왜 배짱이 클까? 이 배짱이 크다는 거는 상관하고 플러스 관살이 갖고 있는 팔자들 있죠. 그 다음 이 상관이 이 친구가 뭘 갖고 있으니까 호랑이 범을 갖고 있죠. 호랑이 범털 기질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인이나 인사신 뭐 이런 것들이 호랑이의 그 상관적 기질이 범털 기질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상관이 되어서 간살을 두드리 잡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배짱이 크다. 그래서 상관 합살은 오행대세가 약하지 않은 일간이 일신의 몸이 약하지 않으면서 상관격이 간살을 호령하는 팔자는 배짱이 크다. 이 간명하는 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활동력도 강하다. 왜? 상관격에 재성을 받죠. 이 상관이 목이니까 활동력이 강하다. 목 상관을 쓰니까 목이 활동력이 강하다. 근데 뭐가 없다? 학자 성분이 없으니 학문 복은 부족하다. 이게 이게 이제 와 헷갈리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정인이 절에 뛰어났는데 우리 재산쌤 감명 노트에는 정인이 그래 학자 노래를 부르는데 왜 저 팔자에 정인이 오행적인 세력은 없어도 금생술 해주는데 왜 학자풍이 안 난다? 학자풍이 없다고 때리는가? 그는 뭐냐? 격이에요, 격. 아, 재산생 역시 격을 보는구나. 상관이 결국은 재를 본 거죠. 그래서 정제격에 경금만 있는 게 아니고 신금이 있어서 정편이 혼잡이 되었죠. 이거는 그냥 오행 세력을 주면서 개수가 상간에서 드러나 있는 이 정제를 실질적으로 사업을 보는 눈으로 보신 거지. 아, 이 꼬맹이는 얘가 한 살인가 두 살 꼬맹이 때니까 이 꼬맹이는 이 상관적인 이 두뇌 총명이 돈을 보는 쪽으로 가고 이 상관이 관을 탁 뚜루 잡는 사업가 풍이 있으니 정인이라는 학문성은 약하다 때리고 비록 있으면 오행적으로는 세력을 잡아줄 거다. 하지만 이 정인을 학문적으로 쓰지를 못하니 공부는 못한다 때리는 거지. 너무 잘 보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재산쌤이 이 쉽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디테일을 이 친구의 성정을 지금 보고 있죠. 인마가 공부에 집중하겠냐. 봄에 물이 나무 키우는 팔자잖아요. 이 노래 개수는 나무를 키우는데, 자, 인달은 호랑이가 출현해 있는 범달은 조춘이라서 춥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조춘에 추우면 금을 반기겠다, 하를 반기겠다. 하를 반기겠죠. 그러니까 조춘에 물이 나무 키우는 사주에 태양이 반가우니
결국 이 친구는 돈을 선택하니 공부는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도 너무 이렇게 공부 쪼지 마라 이거예요. 제 선생님은 참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잘 보십니다. 공부 못할 놈 인마는 공부하고 인연이 없다고 그대로 찍어봅니다. 좀 잘 좀 봐요, 사람. 뭘 잘 봐. 공부시키지 마라. 이게 상관적인 거는 깨돌이가 있으니까 뭘 하더라도 자기 사업 쪽으로 돈 버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하기에 무엇이 자격증에 전공도 바꿨다 해서 하고 막 복수 전공에 다중 업무 대민 다가 있잖아요. 이게 골고루 뒤섞인 장사를 해본다니까. 그러니까 전공이 님 따로 필요 없다. 공부해 갖고 써먹는 전공 선택으로 공부 써먹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팔자의 봄의 물이 태양인 하가 한없이 반가운 정제격의 병화가 용신이니 이 오행적으로 금생수호해서 개수를 돕는다 하더라도 이 정제격의 격을 먼저 봤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업할 때 금과 관련된 것만 하지 마라 때립니다. 금속업은 손재수이다. 왜? 금이 물을 생해주는 거를 이 팔자 원명에서 용신에 해당되는 걸 직업으로 하면 좋다고 보거든요. 이 팔자의 격국용신이 뭡니까? 정제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인자인 병화를 직업으로 써먹어라. 그러면 금이나 수는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속과 관련된 뭐 장비나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면 니는 망한다. 그래서 뭘 해라? 돈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를 궁리해라. 뭐? 목업. 나무 목이 되는 목업이 니는 돈 된다. 왜? 목생화 해야 되니까. 목업을 하든지 사업을 해야 니는 진짜 큰 돈을 번다. 그래서 이제 무난하게 성공하는 방법은 이제 의식주 사업을 하는데, 의식주 사업, 의식주 있죠. 의류, 목은 의류죠. 식 먹는 거 있죠. 먹는 장사는 하하고 수거든요. 이거는 뭐 주니까 막 옷이나 의류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들 다루는 거 있죠. 그게 종이류, 옷, 의류, 패션, 디자인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먹는 장사는 뭐 하와 관련된 거, 요런 것들, 요 하와 관련된 뭐 이런 것은 뭐 의식주 관련된 예, 사업을 하면 그게 무난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금속과 관련된 거는 이 금속이라는 금이 무엇을 비견급제를 생해주니 도둑을 만들어내는 글자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 돈 만드는 목업을 해라, 목. 교육업도 되죠. 교육, 패션, 디자인, 의류, 옷장사. 이 정통 목이죠. 그 다음에 목업은 또 뭐가 있습니까? 목이 토에 뿌리 내리죠. 건축, 토목, 이런 거죠. 있죠. 건축, 토목. 이 목업 아닙니까? 어. 다중 업무, 다간 업무 이런 게 집 짓고 팔고 집 짓고 팔고 인허가 이권 사업에 인허가 이권과 관련된 건축, 토목, 집 짓고 부동산 같은 거 하면 돈을 많이 벌 거다. 좀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렵지요. 재산세행 감명을 보면 그 팔자의 격이 이룰 때의 용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월지 격에서 이게 투관됐죠. 요거를 격국 용신이죠. 직업의 격국 용신을 쓰는 것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그리고 막 조우를 볼 때 겨울 사주 뭐 이럴 때는 이제 조우 용신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거는 인달이니까 이 조우 용신도 되죠. 조춘이니까. 그러니까 조우 용신도 되고 격국 용신도 되고. 그러니까 이 재기를 깨는 걸 싫어한댔죠. 그러니까 재성을 깨지만 않으면 되는 비교적 오행세력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하생토, 뭐 어쨌든 목화토금수 오행구전됐죠. 이 정도면 중상부 이상 부자사주 다 때려본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아까 말했죠. 토끼띠나 말띠 여자 들어오면 훨씬 더 잘 살 거라는 거지. 병화의 오에 재성의 근이 들어왔으니까. 앞서 기억나죠? 그러니까 남자 팔자에 어떤 여자가 들어오고 결혼 시기가 어떻느냐가
운명학적으로 재산을 크게 펌핑할 때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거죠. 재밌죠? 선생님들이 좀 익숙해지면 진도를 좀 빨리 뺄 건데, 이거 안 하고 대충대충 해버리면요. 수업할 때는, 아, 맞네 하는데 혼자 공부하면 이해를 못 해. 그래서 제가 좀 꼼꼼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11시 50분이니까 12시 시작할게요. 줌 수업 쌤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액자는